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현재 국내외 글로벌 증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과 미국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인데요. 이란이 미국에 보복성 미사일 발사를 했고 오늘 새벽에 있을 트럼프의 발언이 중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확전 전쟁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란 쪽에서 바그다드 미사일 발사가 또 있기도 했는데요.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은 현재 군사 리스크가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영업이익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7.1조로 기존 컨센서스였던 6.6조를 8% 정도 상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비건족이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바르고 입는 것까지 비건족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어제 국내 시장을 급락시킨 원인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가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10일에 발표될 예정인 그 GPR 지수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주요 11개 언론 기사에 군사 긴장, 핵 공경, 테러 위험, 전쟁 이런 언급 빈도를 계량화해서 산출합니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연준에서도 지난달 회의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지수를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실 만한 지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그 이란과 미국과의 갈등에 의해서 글로벌 안전자산 가격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값 같은 경우 연중 최고치까지 상승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달러 가치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보통 이제 그 금 그리고 달러, 엔화 이런 자산들은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금과 엔화, 달러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금 가격만 강세를 보이고 달러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결국 시장은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이제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유가도 그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우려로 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보였지만 오늘 새벽 트럼프 발언에 의해서 한 5% 정도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가 급등세도 현 시점에서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어제 기준으로는 그 방산주가 투자 관점으로 투자해볼 만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퍼스텍이라든지 스페코, 빅텍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방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하지만 이것은 어제까지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방산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부분이겠죠. 현재 미국과 이란의 변수를 대세 하락장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악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결국은 미국과 이란이 이런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시킬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또 일부 이제 증권사 연구원에 따르면 그 GPR 지수가 평균을 넘었을 때 주식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하기까지 3개월 정도 걸렸고 10개월 후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은 6.6%까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봐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했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미국발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는 적극적인 저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올바른 대응일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15면 기업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굉장히 시장의 귀추가 주목되는 모습이었는데요. 7.1조의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기대치를 넘어서는 충분히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내용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7.1조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59조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 기록했던 6조 원대를 벗어나면서 소폭 개선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도체 부분이 호조를 보이면서 그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시장에서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 그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 적자가 날 수 있다라는 우려였었는데 낸드 부분에서는 수천억 원대 흑자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반도체 부분의 개선이 전체적인 실적 개선을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D램 같은 경우 올해 초에 6달러였다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죠. 근데 2달러 후반에서는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는 모습이고요. 올해 1분기 내로는 추가적인 반등세를 좀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4월에 이제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죠. 4달러에서 4.4달러 수준으로 한 10%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낸드 플래시 역시도 추가적인 가격 회복이 이어지면서 1분기까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금의 반도체 가격 회복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물론 작년 하반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연적인 감산에 나서기도 했지만 최근에 나타난 반도체 가격 반등은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을 비롯한 데이터 업체 그리고 PC 제조사들도 메모리 반도체 주문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문 조사업체에 따르면 낸드의 수요 우위 시장이 이어지면서 1분기 낸드 가격 작년 말보다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5G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뎀 칩, 카메라, 이미지 센서와 같은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역시 이 부분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제 올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모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시기가 생각보다 조금 더 빨라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도 올해 2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벌써 작년 4분기부터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IT 대형주는 이런 기대감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IT 대형주의 호실적이 낙수 효과로 작용하면서 IT 부품주와 IT 장비주까지 온기가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IT 부품주, 장비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건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건은 완벽한 채식주의자를 의미하는데요. 채식이라는 것은 뭐 이제 해초라든지 아니면은 그 야채, 뭐 과일 이런 것들을 섭취하고 뭐 고기라든지 이런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그 비건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이는 게 그 마요네즈인데 마요네즈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달걀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비건족을 위한 마요네즈는 달걀 대신 대두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맛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지 않은 마요네즈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햄버거가 있는데요. 햄버거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동물성 패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비건족을 위한 햄버거에는 그 식물성 고기를 사용해서 뭐 동물성 고기와 비슷한 이제 식감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먹는 데에만 비건이 한정됐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화장품까지 비건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동물성 실험을 하지 않거나 동물성 유분이 포함되지 않고 식물성으로만 이제 만든 화장품들이 좀 출시되고 비건족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그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성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은 위생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비건족들이 아쉬움이 좀 많죠. 그래서 비건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 면세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건 화장품 생산 기업인 아워글래스의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전년 대비 90% 이상
이상 신장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에 비건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혜를 국내 면세점 혹은 비건 업체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유통업체들이 비건족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건 시장 규모가 그만큼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 전 세계 비건 식품 시장 규모는 120억 달러를 상회했고요. 2026년까지 24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약 7년 정도 만에 2배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비건 화장품, 패션 시장 역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비건 화장품 시장이 2025년 20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건 시장 자체가 사실 국내에서 그렇게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건 제품을 원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구매력이 높고 재구매 의사가 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정 고객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국내 유통업체는 국내 소비 부진에 따른 악영향에 의해서 실적이 악화되는 모습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건 트렌드 확산이 국내 유통주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유통주를 투자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의 언급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란과의 무력 충돌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란과 미국이 전면전으로만 치닫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안도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반등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실릴 수 있다는 부분은 감안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